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 부분남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영상들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한 10년 넘게 업을 종사하고 공부도 15년 정도 했고요. 그 가운데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해서 아쉬운 점들,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모르고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채널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31-2번지 애월 포세이돈 103동 3, 4층 201호에 관한 경매 물건이에요. 이 물건 정말 썸네일에서도 보셨지만 호텔 같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면 합리적인 가격인 건지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영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대상 물건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31-2번지. 이거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예, 등기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지권 2837 중에 16분의 1이 여기 소유가 됩니다. 예, 애월읍 고내리 231-애월 포세이돈 103동 3층 201호. 그리고 건축의 목록은 집합 건물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죠. 예, 그리고 전유 면적은 이 부분 그 1층 50.06, 그리고 2층 31.71, 그다음 81.77 전유 면적이고요. 공유 면적은 24.485. 그래서 건물 면적은 106.255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권 면적은 177.31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지나서 2017년 사용 승인 받았고요. 그리고 예, 권리 관계를 보자면 하모 선생님이 지금 전부 소유하고 있고요. 기존의 매매 금액은 3억 1,500 정도 지분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지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리고 당해 물건을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주시 압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세무서에 압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모 선생님께서 지금 근저당권에 기해서 지금 경매를 신청하셨고요. 예. 근데 지금 세금이 어쨌든 중요한 건 당해세 조세채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은 당해세나 조세채권이 저희 그 근저당권에 비해서 법정 기준일, 그러니까는 그 조세가 확정된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보다 앞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앞쪽에서 먼저 채권이 우선 배당됩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압류가 2개 돼 있다, 채권으로. 그게 중요한 사실이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얼굴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지금 채권의 2억 6천 정도, 그리고 3,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예, 근저당권은 제주신협에서 2억 6천만원, 그리고 8순위, 아니 8순위가 아니고 4순위인데, 예, 4순위에 지금 강모 선생님 채권 채권액 3,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지금 제주신협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8년 2월 5일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지금 아마 다른 권리들은 말소될 예정입니다. 제가 그 권리관계를 보다 보면 등기사항을 확인하면 지금 권리관계 요약표가 생각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인숙 씨 소유고 압류가 돼 있고, 그리고 임의경매는 강모 선생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은 지금 제주신협 그리고 강모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하셨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이게 권리관계가 요약되어 있는 거라서 좀 보기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예, 보면은 지금 임차인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임차 기간도 미상, 보증금도 미상, 차임도 미상.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입이 되어 있긴 한데 확정 일자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선순위 보면은 근저당권 2018년 2월인데 이게 다 후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항력 있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임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권리는 없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고내리 231-2번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스카이브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에월 포세이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가까이 볼까요? 앞쪽에 지금 보니까 포 한 4m 내지 5m인 것 같고요. 에월 포세이돈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103동은 이쪽 부분인데요. 아마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라서 아마 먼바다 조망, 저기 보시면 보이죠? 바다 조망. 예, 먼바다 조망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쪽 고내리 지역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근처에 애월 쪽이거든요. 애월은 다 아시죠? 여기가 한담이고요. 한담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가 옛날에 지드래곤 카페 있는 애월드 몽상 있고 몽상도 애월이군요. 이쪽 부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제주도를 공항에서 딱 내리시면 쭉 직선거리로 보면은 한 10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km, 14km 뭐 한 2, 30분이면 가는 거리죠. 직선거리 빼더라도 길 따라 가더라도 한 2, 30분이면 충분히 가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애월이고 읍사무소 있고 리조트들도 다수 소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마 들어오시는 길이 그 해안도로를 따라 들어오셔서 안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세로가 포장도로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해안도로를 따고 이제 스타벅스를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관광지로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한 달 살기로 많은 지역이고. 다시 한번 위성지도 볼까요? 들어오는 입구에 스타벅스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애월 해안도로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나쁘지 않다. 지역적으로 봐도. 여기 애월중학교 애월, 그리고 고내리, 고내포구, 신엄 이쪽으로. 그리고 좀 더 가면은 곽지해수욕장 있고요. 그 다음에 애월도 그렇게 멀지 않죠. 여기 애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에 속해 있는 하나의 별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층고도 높아서 임대 수요도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103동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 것 같은데요. 네, 층고도 매우 높습니다. 보면. 네, 경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또 유찰이 됐네요. 3억 2천에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2억 2,800만 원에 지금 최저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유찰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은데 나머지 것들은 다 본 내용이고요. 본 내용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본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내리 231-2번지고 지금 저희 전용 면적당 단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3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305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과 21년도는 좀 차이가 있어서 317만 원, 한 32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에어로 고내리 7번지고요. 리치뷰입니다. 리치뷰. 사용 승인도 저희랑 비슷한 2017년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면적 자체는 66제곱미터로 저희보다 좀 작은 평수고요. 한 26, 7평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평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면적당 단가는 2020년, 2022년 정도 기준했을 때 32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치뷰 이쪽이네요.
외관은 저희보다 훨씬 지금 이게 지금 전형적인 연립주택의 모습이죠. 예, 보시면 그렇죠. 예, 3베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층고나 이런 부분들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바다 조명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고요. 또 다른 매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하가리 1183번지고요. 전용 면적은 70제곱미터 정도고 전용 면적이 한 5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450만원 정도. 여기는 꽤 비싸게 사실 분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2018년도 5월 11일 사용 승인,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로비를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예, 여기는 까사펠리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분양가 자체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뭐 아무튼 고급 주택으로 지었고 하지만은 아무튼 여기는 주위에 비해서 분양가가 조금 높았다라고 제가 기억이 드네요.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고내리 89-5번지인데요. 여기도 오션동, 그리고 보면은 전유면적도 한 588만원, 543만원, 그래서 한 4억, 3억 7천 정도의 분양이 됐었고요. 로드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저희보다는 조망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복층, 꼭대기층은 복층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는 저희보다 훨씬 지금 조망이 잘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션 빌이었고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마저 찾아볼게요. 아까 저희가 리치뷰는 본 상황이고, 그죠? 더 프라임이라는 건물이고, 여기도 2017년에 지금 1월달에 준공된 사용 승인 받은 건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면적이고 69제곱미터, 전용 69제곱미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한 2억 5천 정도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전유 단가도 한 360만원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신흥중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접근성이 다른 지역,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좋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옆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정 가격을 한번 검토해 보면요, 본건은 한 2억 6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전유 단가당은 한 320만원, 그리고 아까 고내리 7번지 기준 했을 때는 전유 단가당 한 340만원, 그리고 아까 신업류 1220-3번지 공동주택 기준 했을 때는 한 360만원 정도가 실거래들이 검토가 되고 있죠. 저희와 유사한 사례들이. 그래서 저희 작정 단가가 한 320만원에서 한 350만원 정도라고 치면 한 2억 6천에서 2억 8천 사이가 지금 실거래가로는 적정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지금 두 번째 유찰 금액이 2억 2천이었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유찰 금액이 1억대로 떨어졌는데요. 이러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네,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서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토지 건물로, 원래 집합 건물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토지 건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토지가 보면은 여기 한 42만원 정도,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적정 실거래가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한 59만원 정도, 2022년 11월에 계약된 거 한번 로드뷰 볼게요. 여기는 저희보다 위치가 굉장히 좋겠죠. 바데뷰고, 예, 보니까 완전히 더 좋네요. 평평하고, 예. 예, 이 자연 녹지에서 보면 지금 거의 지금 한 40만원, 45만원 정도에서 한 55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토지는 한 5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토지 건물로 봤을 때 한 50만원 정도 했을 때 저희가 177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대지권 면적이 한 8,800만원 정도, 그리고 건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정도 지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106제곱미터, 전용과 공용 면적 합칠 때 10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다가구나 아니면 연립주택 지을 때 요즘에 워낙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한 제곱미터당 한 180만원 정도, 180만원 정도
단가 잡고요. 그러면 한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합계하면 한 2억 6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억 6천에서 보통 도구 비용이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억 6천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까지도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토지 건물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수익적인 가격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러면 수익적인 면 한번 볼게요. 저희 고내리 231-2번지 여기 에월 포세이돈의 지금 월세는 얼마일까? 한번 볼게요. 보면 125만원, 그리고 125만원, 1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네요. 만약에 100만원일 경우에는 연세가 1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25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1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오션빌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보면 한 11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같으면, 113만원 정도 같으면 연세로 치면은 1350만원. 제가 연세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잘 없고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연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비교하면은 한 10개월에서 한 11개월치를 먼저 내고 한 1개월치를 깎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받는 것보다 연세로 받는 게 조금 더 월세가 좀 쌀 경우가 있죠. 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리치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20만원 정도, 그 다음 96만원 정도, 만약에 120만원 같은 경우에는 연세로 따지면은 지금 한 1,400만원 정도고, 96만원 정도 만약에 한다면은 96만원 정도 한다면은 연세로 따지면 한 1,150만원, 한 1,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또 수익 가격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한번 검토해 보면요, 총수익 같은 경우에는 연세 12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한 1350만원 정도 잡았고, 그리고 여러 필요 재경비, 뭐 세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합해서 한 비용 10% 정도 빼면 한 1100만원에서 1380만원 정도, 그래서 평균값이 한 1200만원 정도 1년에 수익이 올라올 것 같아요. 1년 살기나 아니면 뭐 1년 살기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이니까 1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기는 안 되지만 1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수익, 적정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 이율이라고 해서 그 수익과 하나의 그 소득률이라고 봐야겠죠. 순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인데 이게 한 4.5% 정도, 한 수익률 한 4.5% 정도 보면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2, 3%밖에 안 됐는데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한 4%, 5%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10만원을 4.5%로 나오면 한 2억 7천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세 가지 뭐 원가적인 측면, 비교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한 2억 6, 7천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수준 자체가.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예, 최종적으로 가격을 한번 검토해 보면요, 저희와 유사한 사례들 다세대 그리고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한 2억 6천에서 한 2억 8천 사이, 그리고 원가 방식, 그리고 토지 건물 투입된 비용들 따져보면 한 2억 6천에서 한 3억 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나냐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한 2억 7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적정 가격은 한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보다 낮게 낙찰을 받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으셔서 시세 차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별장을 하나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이 적정하다고 보여졌는데 지금 감정가 같은 경우에도 3억 2천 정도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한 2억 2천 정도, 두 번 유찰이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유찰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2023년 1월 10일 날 1억 5,900,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입찰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배당표 보시면 지금 어쨌든 설정액이 2억 6천이니까 이게 보통 채권 최고액이 뭐 120%에서 130% 정도 하는데요. 조금 낮게 한다고 해도 이게 한 2억 2천 정도거든요. 지금 낙찰되는 금액이 낙찰되는 금액이 아니라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2천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강창수님이 지금 3,900만 원의 지금 설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강창수님에게 배당이 안 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무익력 기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경매 취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법원에서 이 보세요, 이 금액이 1억 5천인데 경비 300만 원 빼고 예를 들면 2억 2천만 원을 뺀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 자체가 1억 5,900으로 돼버리니까 최저 낙찰가가 만약 이 금액이 낙찰돼 버리면은 강창수님은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 본인에 대한 이익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돼 버리거든요. 아, 어떡하나. 정말 좋은 물건인데 아쉽게 됐죠. 아까 2억 2천만 원 한 번 유찰됐을 때 누군가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이게 또 유찰되는 바람에 아우, 아마 제 생각에는 무익력 기각으로 경매가 취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민사집행법 101호에 따라 가지고 경매법원은 이 사실을 아마 강창수 씨한테 통지하고 7일 기간 동안 매수 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받아갈 금액이 없으니까는 인수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매수 신고가 없어버리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또 취소되고 그다음 종료가 돼버려요. 한번 볼게요. 문건 처리가 어떻게 된 송달역을 한번 볼까요? 자, 상달 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뭐 근저당권자에게 최고소 발생했다, 임차인 통지서 발송했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 발송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채권자 대리인 12월 8일이죠. 12월 8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유찰일이 12월 6일이었어요. 물건 매각일이.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채권자 대리인 김모 씨에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다라는 얘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모 선생님께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무능력 기각해서 경매를 취소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마 강창소님이 인수를 하시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2억 6천 밑으로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설정액 빼더라도 뭐 2억에서 뭐 2억 2천 그 밑으로 뭐 낙찰을 받으시면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압류가 앞에 얼마나 돼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뭐 압류돼서 이제 근데 뭐 강창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본인 설정액 생각하시고 하면은 최저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층고도 높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건들 종종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미흡한 점도 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 정보들 많이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